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부산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3살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TV에서 사유리 씨가 정자기증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뉴스를 보고 장나라 씨 나온 오마이 베이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아이가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보다는 그냥 아이가 갖고 싶었어요. 언니 아들을 보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죠. 30대 후반이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저를 어떤 선택으로 이끌게 될지도 모른 채로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간절함이 저를 4년간의 지옥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 지옥을 통과해야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한 여성이 독성 가족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예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길 바라요. 아버지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때 외숙모라는 분이 부잣집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첫 방문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집이 곰팡이 천국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어요. 습하고 퀴퀴한 뭔가 썩은 듯한 냄새. 화장실 변기 안에는 검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세숫대야 뒤에는 미끌거리는 흙 같은 덩어리들이. 배수구에는 미역줄기 같은 머리카락이 뒤엉켜 있었어요. 부엌도 충격이었어요. 수저통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그냥 나란히 놓여 있고 집안 전체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아가씨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생각하면 완전 연기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동안 내내 어디에 손을 대기도 무섭고 숨쉬기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첫 만남이니까 어색한 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순진했죠. 그게 제가 앞으로 4년간 경험하게 될 지옥의 예고편이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냄새가 코에 남아있더라고요. 옷에도 밴 것 같고 머리카락에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지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상견례 날 친정 아버지가 차를 몰고 오셨는데 시댁에서 술을 계속 권하시는 거예요. 운전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인데 라고 거의 강요하듯이. 음식이 나오기도 전부터 시댁 식구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낮부터 말이에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놈 눈알이 이상하다.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항상 사람을 잘 보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예비 남편의 눈빛에는 뭔가 불안정한 게 있었어요. 초점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미 임신이었어요. 며칠 전에 임신 테스트기로 확인했는데 2줄이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임신 소식을 말했을 때 시댁 반응이 우리 현수 돈 노리고 접근한 꽃뱀 아니야?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자차도 있고 학원 운영도 하고 투자용 아파트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를 돈을 노리는 여자로 몰아가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그때는 임신 사실에 모든 게 묻혔어요.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손자를 보면 좋아하시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어요. 임신 초기에 정말 힘든 일이 생겼어요. 투자한 아파트 세입자가 갑자기 빨리 나가게 되어서 3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자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 여자로 그의 가족들이 모두 몰아갔어요. 임신했다고 하더니 이제 돈 달라고 하네.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구나. 우리 아들을 이용하려는 거야. 이런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저를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 부모님 편에 서서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려고 했나? 결국 친정아버지가 나서서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딸이 그런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께 이런 부담을 드리게 되다니. 하지만 더 기가 막혔던 건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시댁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꽃뱀이었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또 무슨 핑계를 댈 거야.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나쁘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이상한 사람들인 걸 눈치채고 아이만 낳기로 생각했는데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는 아빠의 빈자리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제 아파트에서 살면서 보증금은커녕 관리비도 한 푼 안 냈어요. 우리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냐?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는 하늘같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너는 아들 낳은 엄마니까 내가 번 돈도 다 시댁을 위해 써야 한다. 친정아버지 칠순에 금 세 돈을 선물로 드렸는데 왜 친정에 줬느냐, 우리가 다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제 돈으로 제 아버지께 선물 드린 것조차 간섭받는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제 핸드폰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서 카톡을 훔쳐봤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욕한 내용을 다 캡처해서 시어머니한테 고자질했어요. 어느 날 친구에게 보낸 시어머니가 진짜 개념이 없어. 더럽고 답답해서 죽겠어. 라는 카톡을 말이에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남편한테 따졌더니 오히려 우리 엄마 욕한 내가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아내보다 엄마가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집에서도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뭘 말해도 뭘 해도 감시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과 출산 준비를 하다가 양수가 터져서 응급으로 아이를 낳게 됐어요. 양수가 터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남편은 시아버지를 집에 데려다 주느라 늦게 왔어요. 며느리가 응급 상황인데 효도가 먼저였나 봐요. 병원에 혼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간호사들이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그 후에 일어났어요. 생후 100일도 안 된 아기를 데리고 법원에 갔어요. 남편이 신혼 때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한 부부 사이에 그런 돈을 따지다니. 그 자리에서 제가 말했어요. 돌려줄 테니까 애를 다시는 보지 마라. 법원에 있던 변호사들, 직원들이 남편을 보는 시선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런 눈빛이었는데 남편은 전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아빠를 누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고 그 순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아빠가 될 자격이 없구나. 명절마다 9시간씩 차를 몰고 시댁에 갔어요. 3살 아들이 언제 도착해? 라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싸우면 수시로 왕복 8시간을 차로 타고 올라가서 새 차를 산 지 2년 만에 10만 킬로를 찍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 꽃이다. 애 돌보느라 고생해서 왔다. 박수를 치면서 비꼬듯이 웃으시더라고요. 말할 때마다 제 어깨를 세게 툭툭 치시면서 며느리 주제에 뭘 그리 어깨에 힘을 줘. 설거지는 당연히 며느리 몫이고 맛있는 음식은 시댁 식구들이 다 드시고 식은 음식 맛없는 건 제가 먹고 결혼 전에 친정아버지가 음식을 할 줄도 모르고 설거지도 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시어머니가 그 말을 지킬 리가 있을까요? 바닥에는 곰팡이 핀발 지하판까지 깔아놓으시더라고요. 그 위에서 설거지하라고. 찬물에 손이 얼고 발밑은 미끌거리고 정말 고문 같았어요. 아이가 울어도 설거지부터 끝내고 가라고 하시고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런데 남편은 거실에서 편하게 TV 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좀 도와줘라고 하면 그게 내 일이야라고. 남편은 집에서 계속 코인만 했어요. 떨어지면 소리 지르고 오르면 더 투자하고. 제가 아이 봐달라고 하면 휴대폰으로 드라마, 스포츠 보면서 시간만 보내고. 시아버지를 똑 닮아서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셔요. 유전인가 봐요. 아들이 아빠 같이 놀아줘라고 하면 조용히 해 아빠 바빠라고. 제대로 된 일거리가 없는 아들이 코인을 하다가 돈을 잃었는데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면서 시아버지란 사람도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생활비는 항상 월말에 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주고 제가 학원 운영하고 투자도 하는데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을까요? 친정에선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고 아이를 안 돌봐줘서 결혼 후 9월 말부터 3월 초까지 1,900만 원을 생활비라고 준 시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남편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시켰더니 휴대폰으로 드라마, 스포츠, 코인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비위생적으로 자란 환경이니 결국 아이 돌봄을 신청해서 돈은 배로 들고 남편은 휴대폰 보고 쉬고 코인이 내리면 소리치고 매일 소주 한 병을 먹고 잠들어요. 몸조리도 못하고 학원일과 집안일, 육아를 병행하며 울면서 매일을 보냈어요. 그렇게 결혼 후 네 번째 설날이 찾아왔는데 곰팡이로 채워진 집을 3살 난 아들이 40도 열이 나고 폭설로 도로가 마비되었는데 내 카드로 미슐린 바퀴 4개를 150만 원이나 주고 바꾸고 해열제를 먹여서 데리고 갔어요. 역시나 생활비는 월말이 되어야 주고 항상 약속한 금액보다 작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새벽에 다시 열이 오른 아이를 보고 화가 났지만 제사에 밥상 차리고 설거지까지 끝내고 아버지가 일한 돈을 생활비로 왜 제대로 안 줘? 라고 말했는데 그걸 보고 자기 부모에게 화냈다고 집에 가면서 남편은 핸들을 치고 소리 지르면서 아이까지 얼어붙게 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핸들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가 겁에 질려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112에 신고했죠. 결국 경찰을 아내인 제가 불렀어요. 경찰관들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애가 아프면 병원부터 가야죠라고. 애가 아파서 차를 달라는데 안 주는 남편이라고 하니 경찰들도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결국 택시비 43만 원을 불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택시기사님이 2딸을 가진 아버지셨고 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셨어요. 2딸은 캐나다 교포랑 결혼해서 저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대요. 다시는 그 지옥 같은 시댁을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는 부산은 날씨도 좋고 폭설도 없고 공기도 좋았어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정말 자유로웠어요. 곰팡이 냄새 대신 바다 냄새가 나고 폭설 걱정도 없고 공기도 좋고 지금 민준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이가 저한테 그래요. 엄마 여기서 사는 거 좋아. 엄마가 많이 웃어. 그래요.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입니다. 나는 아들과 이곳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혼자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독성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이제 행복의 시작입니다. 저와 민준이의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이 아닌 선택입니다.